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의 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을 맞아 미국 국무부는 미한 동맹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윤석열 정부와의 협력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오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등 아시아 순방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20대 대통령 취임식이 10일 한국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새 정부와의 협력을 확신했습니다. 동맹인 한국과 함께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고 보호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So we are very confident, and we know this because we have had a chance to already meet with some of the transition officials, some of the incoming government officials, that our alliance with the ROK will endure, and that together we'll be able to pursue our interests and to protect our values.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한 동맹은 누가 재임하는지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면서 지속적인 특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이날 VOA에 미한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며 우리는 북한이 영내 안보에 제기하는 위협을 비롯해 세계적인 도전에 맞서 미국과 한국의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일본도 방문해 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방문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overriding message that we are seeking to send is that although there are urgent and immediate tasks ahead of us in Ukraine that are unavoidable and must be met by a transatlantic unity that is profound, deep, and sustained. But at the same time, we must recognize that the larger, more fundamental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really lay in the Indo-Pacific region. 캠벨 조정관은 또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은 물론 미국의 관점이 모두 일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에 대해 안보리결의 위반이라고 거듭 비판하면서 동맹 그리고 파트너들과 대응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10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출범하는 한국의 새 정부와의 협력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새 정부와의 군사훈련 확대와 전략자산 배치 계획 등을 묻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히면서 한국의 모든 새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여전히 주요 동맹국이며 우리는 항상 동맹을 더욱 좋고 더 능력 있게 만들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이달 내에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칠 것이라는 평가 내용을 국무부가 언급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우리는 전략적 위험을 줄이는 것을 우선시하는 책임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서 우리는 국제사회가 통일된 목소리로 북한의 무기 개발에 반대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잘리나 포터 미국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 7차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윤석열 정부는 미한 동맹 강화와 함께 영내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물론 인권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과는 관계 개선을 또 중국에는 보다 명확한 입장을 취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워싱턴주의 기대와 바람을 박형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9일 VOA에 한국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미국과 더 큰 협력을 추구한다는 새 정부의 외교 기조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아시아 외교를 우선순위에 두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영내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일본과 관계도 개선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So given that the administration in Washington has declared a reset in Asia and is prioritizing it, I think there's a wonderful opportunity for South Korea to expand its role, to play some part in the Quad, and hopefully to continue to improve its relations with Japan, which is extremely important from America's perspective. 북핵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를 지낸 조셉 디트라니 전 대사는 미국과 한국의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와 더불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기대했습니다. 특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that's staying focused on complet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doesn't have nuclear weapons, so we're talking about North Korea. Not arms control. It may take 10 years, it may take 15 years, but the ultimate goal is complet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프레드 플레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한 연합훈련 재개 등 강력한 대응 기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ith North Korea increasing their provocations with these missile launches, with the possibility that the North is planning to resume nuclear tests, the South has to respond, basically very firmly, and one of them is resuming these joint military exercises.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명확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And the clarity that is necessary is tha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eek to protect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They do not seek hostility with China. They do not seek conflict with China. There is competition.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다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South Korea understands North Korea better than anyone else, and South Korea has an interest in North Korea like no other country. And I think it's very important for South Korea to play a positive role with regard to human rights. 킹 전 특사는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한 침묵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제가 틀렸다는 게 지난 5년 동안 증명됐다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함께 북한 인권 압박을 위해 더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G7 주요 7개국이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을 규탄하면서 유엔 안보리 추가 조치 등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주요 7개국 G7 비확산 국장급 그룹은 9일 성명을 통해 지난 3월 24일 실시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는 수많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의무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G7은 최근 북한 핵시설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거론하면서 이는 핵 프로그램 개발이 현재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모든 무모한 행동은 영내와 국제 평화,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민간 항공과 영내 해상 항행에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가하며 유엔 안보리 추가 조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고 완전한 대량 살상 무기 폐기와 대화 복귀를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11일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9일 안보리 회의 소집 여부를 묻는 VOA 질의에 우리가 이사국 자격으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들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한 별도의 답변에서
이번 수요일인 11일에 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5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미국은 안보리 이사국 자격으로 회의 소집을 요청한 뒤 곧바로 의장국 자격으로 회의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 1월 10일과 20일, 2월 4일과 8일, 그리고 지난달 7일과 25일에 이어 올해 7번째입니다. 특히 지난달 25일 회의는 비공개로 열렸던 앞선 회의와 달리 공개 방식으로 열렸는데 이번에도 회의 내용이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앞서 북한은 7일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으며 지난 4일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추정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